타이젠 6급과 7급의 대국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100대국자인 6급 대국자가 3만 판을 넘게 뒀어요. 그래서 승률이 50%가 조금 안 되고요. 흑 대국자는 이제 500판 정도 둬서 역시 50%가 약간 50%에 약간 못 미치는 승률입니다. 지금 이제 서로 귀를 차지하고 눈목자로 지켰죠. 귀를 일단 지키는 수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수가 되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수입니다. 이렇게 귀를 먼저 지켜가는 수들은. 그러니까 서로 어떤 적극적으로 두지 않고 조금 수비적으로 두고 있죠. 근데 귀를 지키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귀를 지키는 건 이제 변을 지킬 때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변은 넓은 곳 먼저 보통 지킵니다. 물론 더 넓은 곳이 있어도 조금 더 덜 넓은 곳을 둘 때도 있긴 해요. 뭔가 좀 더 급하고 뭐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대체로는 넓은 곳이에요. 특히 이렇게 포석 단계에서는 보통 넓은 곳을 둡니다. 지금 여기 상변이 가장 넓으니까 혹은 뭐 이런 데를 하나 지켜둘 수 있겠죠. 중간 정도에. 그게 아니라면 이쪽 하변을 띄워둘 수도 있고요. 이쪽을 둘 거라면 조금 시원시원하게 이제 포석을 짤 때는 귀는 이렇게 튼튼하게 보통 지켜요. 귀를 너무 이렇게 넓게 벌려놓으면 3-3이 항상 3-3의 상대가 뛰어들면 쉽게 살기 때문에 귀는 조금 날일자 정도로 날일자 눈목자로 좁혀서 지키지만 변은 포석 단계에서는 시원시원하게 좀 널찍널찍하게 지켜야 돼요. 자, 너무 두 칸은 너무 느리고 느린 수예요. 그랬더니 지금 3-3을 뛰어들었는데 너무 빨라요. 이렇게 3-3 뛰어드는 건 어느 정도 포석을 대충 갖춰 놓은 다음에 3-3은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뛰어들면 상대한테 튼튼한 울타리를 너무 일찍 내주게 되니까 자, 이럴 때는 항상 상대 돌에도 압박을 주면서 좀 타이트하게 둬야 돼요. 이렇게 두고 막으면 이렇게 두고 막으면 단수 하나 쳐서 약점을 만들어 놓고 반대를 젖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귀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이제 정석처럼 굳어진 모양이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하니까 있고. 자, 여기 약점이 있죠. 흑도 빈삼각이 아니라 혹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백도 이쪽 약점을 이으면 궁도가 6개 이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흑은 다시 널찍하게 이쪽 변을 지켜주죠. 그런데 백이 살긴 했지만 흑이 너무 튼튼한 이런 건 이제 세력이라고 해요. 이런 튼튼한 울타리를 세력을 이제 얻게 돼서 이쪽 흑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백이 뛰어든 타이밍이 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느슨하게 둬버리니까 집도 더 줄어들었고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근데 흙의 울타리가 점점 너무 튼튼하게 돼요. 이런 식이 되면은. 그래서, 그래도 백은 이렇게라도 둬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는 살기도 지금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백이 살기 힘든 모양인데, 아주 잘 두면 살 수가 있어요. 좀. 이런 건 이제 사활의 맥점인데, 여기를 두게 되면 1, 2, 3, 4 가느다란 사궁이 나오잖아요. 이쪽에 백이 여기 두면. 그래서 흑이 이걸 둬야 되는데 만약에 잡으려고 하면 근데 이리 와서 여기 집이 하나가 더 생겨버리죠. 얘가 호구라 흑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집이 두 개 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제 지금 수준에서 백이 여기를 발견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잡혔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두고 흑이 만약에 여기를 뒀다면 잡혔어요. 5개, 나와봤자 6개. 이 선은 7개가 늘어서 있어야 자기가 둘 차례면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6개라 이쪽을 공도를 늘리더라도 줄여놓고 치중하면 잡히는 거였는데 흑이 이제 이 2의 1의 급소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여길 막아서 결국 백이 여길 둬서 살긴 살았어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흑이 이쪽 이제 상변을 널찌감치 여기 화점 정도로 지켜야 돼요. 여기 세력이 좋으니까 이 세력을 살리려면 변의 모양을 최대한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귀를 확실하게 지키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지켜도 3-3이 여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귀는 이렇게 한쪽을 눈목자로 지켰으면 나머지 한쪽은 뭐 입구자 정도나 최대한 가도 날일자 정도로 좁혀야 돼요. 이렇게 이쪽까지 날일자로 눈목자로 해놓으면 3-3 들어가면 이제 수가 쉽게 나기 때문에 백이
변을 뛰어드니까 그래서 흑도 다시 되돌아와서 지켰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귀를 꼭 지키고 싶었다면 이렇게 지키는 게 나았겠죠. 그러고 나서 상대가 왔을 때 이렇게 가야 좀 더 크게 모양을 지키잖아요. 돌아가서 삼삼을 지키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하기 좋지 않은 선택이었고, 백이 일단 두 칸으로 벌려서 자리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흑이 계속 이제 공격하자고 했는데 백이 그냥 한 칸 정도 뛰어넘으면 이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 젖히는 건 내 돌과 상대 돌의 힘이 비슷하거나 내 돌이 더 강할 때 젖혀가셔야 돼요. 이 젖혀가는 행마는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젖혀가는 행마. 근데 지금은 흑돌이 이쪽이 엄청 강하잖아요. 주변에 흑돌이 강해서 끊었으면 백이 아주 곤란한데 흑이 지금 그걸 끊는 수를 생각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두니까 백 모양이 거꾸로 너무 좋아져 버렸죠. 흑이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츠러 드니까 백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역시 지금도 이제 비어있는 변은 항상 넓게 비어있는 변으로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지금 이쪽이 아니죠. 우변이 아니라 하변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흑이 계속해서 좀 움츠러드는 행마를 하고 있어요. 좀 발이 느리고 두 칸으로 가니까 백이 일단 지켰는데 백도 마찬가지로 좀 널찍하게 항상 내 돌이 이렇게 많은 곳은 널찍하게 지키고 상대가 뛰어들면 공격을 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두 칸씩으로만 지키면 안 되고요. 서로 이제 변을 두 칸으로 지키는 이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두 칸. 지금도 이쪽보다는 이쪽 뛰어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뭐 지금 이제 간격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백이 한 수만 더 지켜버리면 이쪽이 거의 확실한 집이 되잖아요. 백이 고저를 좀 맞춰서 하나 사선으로 이제 올려줘야 돼요. 만약에 하변을 지킨다면. 그런데 갑자기 또 하변으로 돌이 와야 되는데 이 좁은 데를 이미 여기는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끝내기 하는 자리인데 이걸 이렇게 둬버리니까 백이 한 게 없잖아요. 제자리 걸음에다 빈 삼각 나쁜 모양. 근데 흑이 여기서 끊길 자리가 두 군데를 한 군데를 지켜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항상 넓은 쪽을 지켜야 돼요. 이 한 점 끊어 잡히는 수는 끝내기에 불과해요. 이쪽 위를 이어야 되는데 이제 또 좁은 쪽 중요하지 않은 돌을 이었고 백이 지켰는데 하나 고저를 맞추기 위해서 높여야 흑이 뛰어들기도 좀 더 이제 힘든 모양이었어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을 지키는 게 두 대국자 모두 두 칸씩으로밖에는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두 칸으로 하고 이제 흑이 이미 다 좁아졌는데 일단 뛰어는 들었어요. 이쪽을 다 백집으로 내주는 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자, 이렇게 뛰어들고 이렇게 뭐 붙인 수까지는 그래도 제법 뭔가 모양을 갖추고는 있어요. 이제 이런 정도로 하면 쉽게 잡힐 돌은 아니죠. 이건 좀 느리고요. 지금도 이런 게 이제 두점머리라고 해서 상대 돌을 압박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좋은 수예요. 두점머리. 네, 이걸 갑자기 또 이쪽을 와가지고 이렇게 상대 집 모양을 없애는 거지만 어차피 이쪽에서 그게 집을 두 개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넓은 쪽, 항상 넓은 쪽으로 돌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상대 돌을 공격할 때도 넓은 쪽을 차지하면서 상대를 좁은 쪽으로 압박해 나가야 되고요. 이러면 흑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좀 뛰어나가든지 이렇게 뻗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흑이 또 이거 한 점 끊기는 게 위험해 보였는지 한 점을 살렸잖아요. 이런 게 좀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렇게 상대의 튼튼한 돌에 붙어 있는 돌은 패석,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에요. 상대를 끊고 있는 돌이 아닌 이상은 전혀 필요가 없는 돌이라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한 점을 살린다고 또 제자리 걸음을 했잖아요. 빨리 넓은 데로 터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백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내기에 해당하는 곳인데 서로 지금 끝내기를 이렇게 했어요. 끝내기를 하고 또 젖힘, 아까 백이 여기 젖혔던 것처럼 흑도 같이 이렇게 젖힌 모양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흑이 위험한 상황이라 끊기면 곤란해요. 이 젖힘은 항상 신중해야 돼요. 그냥 한 칸 뛰어야 되는 자리였고요. 백이 또 끊어갈 줄을 모르죠.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상대의 약점이 노출이 돼도 그걸 응징을 지금 쉽게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뻗어줬으면 흑이 이제 좀 안전한 모양인데
여기 또 끊기는 약점 내지는 뭔가 여길 둬서 그 한 집, 여기에 한 집 내는 모양을 보고 있나 봐요. 그런데 백이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흙 모양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거 제자리 걸음이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백이 또 여기, 한 집 모양을 없앴어요. 그러면 흙도 지금 이 자리 서로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를 또 뒀어요. 받아줬어요. 이건 이제 진짜 완전 손 따라 둔 거죠. 백이 둔 자리를. 아무 필요 없는 자리예요. 한 수를 거의 쉰 거죠. 그랬더니 백도 지금 이 자리, 서로 중요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이쪽을 두니까 결국 흙이 여기를 와서 한숨을 돌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도 그냥 뻗어줄 자리고요. 또 느슨하게 이렇게 두니까 상대가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끊는 걸 노리고 있는 수인데 흙이 모양을 이제 단점을 보강하고 뻗으니까 흙이 일단 살 수는 있는 모양이 됐어요. 이제 근데 살기만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갑자기 끊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석점머리, 아까 두점머리, 뭐 석점머리, 두점머리, 석점머리까지는 상대 돌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예요. 그러고 나서 끊는 걸 노려야 되는데 곧바로 끊어가 버리니까 백이 이렇게 쭉 석점머리 부분을 뻗어버리니까 흙만 약해졌잖아요. 그래도 지금 흙은 이게 중요한 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도 거의 패석이에요. 빨리 이 돌을 보강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나. 그런데 또 이걸 살렸어요. 그러면은 진짜 좀 이 흙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이 이제 이거 받지 않아도 되는 데를 받으면서 또 한 수를 거의 씌워주니까 흙이 살자고 했는데 또 사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데 날일자로 넓은 데로 빨리 터져 나가야 돼요. 넓은 데로 터져 나가지 못할 때 이제 두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두 집만 막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두 집을 겨우 내긴 했는데 이래서는 이제 바둑에서 쌈짓 뜨고 산다고 하는데 전혀 좋지가 않아요. 딱 이렇게 두 집만 내고 겨우 사는 거는. 백이 이렇게 둬서 지금 그런데 백도 사실 흙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이 지금 좋긴 좋은데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승부가 결정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흙이 여기 이제 끝내기고요.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백이 또 한 수를 좀 씌워줬어요. 여기 물론 좀 의미는 있는데 당장 막 위험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또 여기 한 수를 또 씌워주니까 흙한테 약간 흙도 이제 형세를 만회할 기회가 왔어요. 이런 데는 그냥 이 정도로 둬놓고 이 정도로 지켜서 여기 집을 최대한 키웠다면 흙도 이쪽에 집이 있고 또 이쪽에 집이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백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백도 생각보다 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흙을 공격하면서 얻어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어난 집이 이 흙을 공격하면서 늘어난 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이 이런 식으로 뒀다면 알 수 없었을 텐데 이제 괜히 이거 한 점 또 튼튼한 돌에 붙어있는 돌 패석이라고 했죠. 패석을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연결을 안 하고 이걸 끊었어요. 근데 끊을 수도 있긴 있어요. 끊었을 때 대신 흙이 다음 수를 읽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걸 뒀으면 백을 잡긴 잡아요. 단수쳐도 있고 백이 이어야 될 때 막으면 백은 두수, 흙은 세수. 백을 잡았죠. 잡긴 잡는데 백이 단수치고 이런 쪽으로 오면 아까 이쪽에 집이 크게 흙이 날 수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이 불리하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됐는데 그걸 이 자리를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둬버리니까 거꾸로 백이 또 이 자리가 이제 서로 간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급소 자리예요. 여길 둬서는 백이 흙을 잡아버렸죠. 이렇게 해서는 흙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이 돌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무하게 바둑이 끝났어요. 이렇게 전투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아직 알 수 없는 형세였는데 이쪽에서 그냥 한 방에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바둑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실 부분은 항상 변을 지킬 때는 넓은 곳부터 이제 지켜간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세요. 넓은 곳부터. 그리고 또 젖혀갈 때는 반드시 흑돌과 백돌의 힘의 균형을 잘 보고 내 돌과 상대 돌의 힘이 비슷하다거나 또는 내 돌의 힘이 강할 때 젖히는 거예요. 내 돌이 약할 때는 뻗거나 한 칸 뛰거나 해서 좀 튼튼한 행마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돌과 중요하지 않은 돌 구별도 좀 하셔야 되고요. 상대 돌, 튼튼한 돌에 가까이 있거나 붙어 있는데 그 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역할, 예를 들어 상대 돌을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돌은 폐석이라고 해서 쓸모가 없는 돌이니까 이제 그런 돌을 살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돌, 중요하지 않은 돌은 이제 살릴 필요가 없고 또 조금 더 급한 곳과 이제 급하지 않은 곳, 큰 곳, 작은 곳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둑을 두실 때 그냥 상대 돌이 두는 대로 그 근처를 막 손 따라 둔다거나 그냥 그 부분을 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 부분에서 이제 손을 떼지 못하고 계속 그쪽만 둔다거나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또 급하게 계속해서 그쪽을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눈을 돌려가지고 항상 큰 자리를 잘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큰 자리라는 건 대체로 넓게 비어 있는 쪽이 이제 큰 자리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항상 시야를 넓게 비어 있는 쪽으로 자꾸 이제 그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비어 있는 쪽으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항상 상황에 맞게 판단을 잘 내려가시면서 바둑을 두시기 바랍니다.